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달 됐나? 아무튼 오늘은 런도의 도파민을 찾아서 라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평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저의 취향이 조금 독특하다는 점, 독특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드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새드엔딩인 영화를 보면은 항상 마음에 한참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뻔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거 이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약간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즈는 클리셰도 맛있다 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클리셰가 왜 클리셰겠어요? 많이 써서 클리셰인데 이걸 많이 쓴 이유는 이게 맛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맛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클리셰는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뻔한 거는 싫다. 그래서 뭔가 예상이 같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막 반항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뻔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는 레즈들. 레즈 영화 클리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 레즈랑 좀 날라리 레즈, 꼭 항상 담배 펴야 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썸을 진짜 한참 타. 영화의 한 반 정도는 썸을 막 타요. 그러다가 사귀게 됐어. 여기까지는 진짜 막 내가 좋아하는 그 도파민 덩어리인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지. 막 이제 사귀게 된 후로는 막 그 전에 무슨 뭐 뭣도 없었던 약간 떡밥은 있겠지. 막 부모가 기독교라거나. 그런 뭐 떡밥은 진짜 한 문장이고 이 정도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막 갑자기 이제 막 들이닥치는 기독교 부모나 주변인의 혐오, 그렇게 해서 현실에 가로막히는 그런 레즈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클리셰인 것 같아요. 레즈 영화에. 뭐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한다. 그게 물론 지금 사실 이게 요즘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영화제에서 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봉을 안 한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쁜 영화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튼 최대한 좋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개봉 안 한 영화나 뭐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초반에 한국 영화를 중점적으로 말을 해보자 하면은, 먼저 유령. 유령 이게 2023년 작년에 나온 영화인가요? 2022년에 나온 영화인가? 아무튼 유령을 사실 제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안 보고 이번에 독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유령은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저의 취향이 아닐 것 같기도 했고. 근데 괜찮던데요? 저는 그리고 영화를 말할 때 제가 영화 자체의 작품성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오직 도파민에만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 진짜 뭐 다른 내용 하나도 그냥 다 배제하고, 그저 이한희 선생님의 그 뭐라고 하지? 순정레즈적인 캐릭터. 이솜님이 나와가지고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오는데 막 들어와서 막 담뱃불 붙여주고 뭐 라이터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솜님을 따라서 이한희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한희님이 되게 순정레즈로 나온다. 순정부치로 나온다. 요 정도? 뭐랄까, 근데 이게 뭐 도파민에 중점된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 막 이거 보고서 막 뒷골이 땡긴다, 막 여기가 막 자극적이거든요. 여기 뒤통수가 도파민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과다 복용하면. 근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준 평가는 5점 만점이에요. 0이 도파민 진짜 없는 거. 5점이 진짜 개쩌는 거. 여기 막 뒷골 땡기는 거. 2점. 2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고괴담 시리즈. 여고괴담 시리즈가 6편 있잖아요.
사실 이 여고괴담 시리즈는 되게 오래된 시리즈인데 그 여고괴담이 나오던 시절에는 워낙 국내고 해외고 퀴어 영화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볼 게 없었던 진짜 더 지금보다 더 지금도 메말랐지만 더 볼 게 메말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 1편 안 봤네. 1편 재밌나요? 여러분? 요고괴담 1편은 이거 한번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요고괴담 2편은 이제 김태용 감독님이랑 민규동 감독님. 요고괴담 2편이 제일 아마 유명하지 않나요? 이영진님이랑 박예진님 나오는 거. 막 둘이 막 교환 일기 쓰고 뭐 그런 게 사실 제가 여고를 나오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를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저의 학창 시절과는 먼 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감성이 약간은 다르지만 저의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우정과 사랑 뭐 그런 걸 느꼈다. 교환 일기 쓰고 막 그랬던 게 되게 좋았고 2편 되게 좋았어요. 아 이거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고괴담 기억이 잘 안 나요. 도파민 지수는 요거는 그래도 도파민이 좀 3점. 왜냐면 키스씬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3편으로 가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이야기 여우계단. 여우계단 하면은 제가 송지효님의 엄청난 오랜 팬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막 송지효님, 박한별님 나오는 건데 막 여우야 여우야 하는 그 막 계단 앞에 가가지고 아 사실 여우회담은 일단 이런 여고생 둘이서 이렇게 사귄다는 그런 점이랑 배우들의 비주얼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그 이제 다들 중년 배우들이 되신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게 좋고 그리고 막 아마 이 여고괴담 3편이 박한별님이 송지효님을 좋아했는데 아마 송지효님이 이렇게 막 거절하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좀 팍 식었다. 보는 도중에. 도파민 지수 1.5점, 1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고괴담 4편 이거 제가 조금 좋아해요. 여고괴담 4편 이거 막 악보 날라와서 목에 꽂혀가지고 그거잖아요. 김옥빈님이랑 차예련님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여기에 그분도 나오죠. 김서영 배우님. 아 맞아 서지혜님도 나온다. 여고괴담 6편은 최근에 나왔죠.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 영화는 사실 여자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김서영님이 선생님인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옛날에 고등학생 시절에 다녔던 학교에 부임을 하게 돼가지고 뭐 학생들하고 벌어지는 그런 일인 건데 김서영님이 고등학생 때 좀 좋아했던 그런 학생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죽었죠. 그런 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요것도 막 도파민이 그렇게 그렇지도 않았고 영화 자체도 저는 되게 그 여태까지의 여고괴담의 분위기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냐면 시대가 많이 달라진 후에 다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고등학생의 그 감성이 약간 지금 감성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여고괴담 추억에서 약간 벗어난 그 감성에 좀 실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파민 점수 1.5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끝과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죠. 끝과 시작, 요 민규동 감독님 건데 이거 엄정화님 나오는 거. 김효진님이랑. 김효진님도 되게 그 없는 와중에 이런 레즈 캐릭터 연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근데 이 배우님 되게 좋아합니다. 무인도의 디바에서 되게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봤지만 별로 생각이 없다가 무인도의 디바에서 약간 중년이 되신 모습을 보고 좀 빠졌달까? 뒤늦게? 아무튼 요거를 제가 오감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단편 영화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짧게 봤어요. 아 근데 이 영화 좀 애매했다. 영화 자체가 좀 별로.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요 맥락에서 나와줘야 하는 영화. 창피해. 와, 요 영화 지금 왓챠에 있다. 아, 댓글이 막 영화의 수준이 창피. 아, 웃기게도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비로소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퀴어 영화라고 못 찍어도 되는 거 아니다. 왜 좋은 두 배우를 왜 창피하게 만드는 건지. 기본 정보. 여자 셋. 옛사랑을 말하다. 미대 교수 정지우는 제자 희진의 그림 속 인상적인 그녀 윤지우를 기획 중인 전시의 누드 모델로 발탁한다. 아, 이 영화도 제가 중학생 때 봤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막 바다에서 귀걸이를 해주나? 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이렇게 잡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저는 이게 제 레즈 인생의 초반에 본 영화였기 때문에 요거를 도파민을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 영화였고, 그렇다고 막 다시 볼 만한,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다. 도파민 점수는 요거 2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2020년도에 SF8인가? SF8인가? 요게 뭐라고 해야 돼? 시리즈 같은 거를 드라마처럼 TV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TV에서 방영을 했나? 그 중에서 한 시리즈예요. 우주인 조안이라는. 여기에 김보라 배우님이랑 최성은 배우님이 나오는. 아무튼 봤는데 요거 되게 SF8 하면은 딱 봐도 장르가 SF잖아요. 제가 SF를 잘 짜여진 SF가 아니면 이입을 잘 못한달까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한 명이 되게 오래 살 거고 한 명이 오래 못 살 거고 뭐 그런 설정이었는데,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엄청 팍팍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싹 터오르는 사랑,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팍팍했어요. 도파민 점수는 2점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에게 먼저 댓글을 몇 개 읽어볼까요? 추신, 나도 내 꿈을 꿔. 아, 이거 너무 좋죠. 나도 내 꿈을 꿔. 이 영화에서 제일,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겠지만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아직도 약간 옛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저의 옛사랑을 떠올리면은 이 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였어요. 그냥 저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도. 왜냐면은 사랑을 하면은 이제 꿈에 자주 나오잖아요. 너무 뻔했다 라는 평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자를 위하는 척 그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과한 이목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차별하는 기존의 영화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아, 동의합니다. 이제 겨울에 캐롤 말고 볼 게 더 생겼어. 맞아. 제가 좋았던 거는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퀴어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뤘다는 게 우리 엄마의 첫사랑, 막 그런 엄마 세대의 사랑을 다뤘다는 게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런 막 아련한, 이게 막 사실 엄청난 뭐랄까 순애잖아요. 10대 시절의 사랑을 막 아직도 생각을 한다. 그런 거를 다룬 게 되게 좋았어.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하고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오히려 이거는 막 여여 커플보다는 남녀 커플이 더 많이 나왔어. 그 딸 커플의 막 그 귀여움, 막 뒤에 숨어가지고 막 엄마 연애 쳐다보고 막 그런 게 더 많이 나왔는데, 아, 이건 되게 잔잔했지만,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영화? 자려고 누우면 막 영화 자체가 생각난다기보다 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나의 옛 사랑이 떠오르고 아무튼 막 오히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내 안에서의 사랑을 더 되돌아오게 만드는 영화였다.
오히려 이 영화의 자체의 도파민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점수는 제가 4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2.5점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화는 연애소설. 이은주 님이랑 손예진 님이 나왔던 영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차태현 님이 껴있었던 그런 영화. 이게 그 시절 감성. 이게 몇 년도 영화냐면 2002년도 영화인데 이 시절의 감성을 일단 느낄 수 있고 막 제가 이 시절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절만의 그 영상미라던가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랑의 감성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엄청 풋풋해. 손예진 님이 연기를 하신 캐릭터가 이은주 님을 좋아하는 그런 거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점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도파민을 살짝 느꼈습니다. 이 영화 평가는 제가 3.5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 3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애담. 이 영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지. 이 영화는 되게 극사실주의적이고 엄청 분위기도 되게 팍팍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모쏠이랑은 사귀지 말자라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한때 나였을 수도 있고 한때 내가 겪었던 좀 막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고구마 장면이 아니었나. 막 해맑은 얼굴로 고구마 봉지 바스락 이렇게 품속에서 고구마를 꺼냈나? 그게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걸 당한 적도 없지만 마치 막 내가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진짜 있을 법한 그 막 해맑은 아니야 경험했던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말 그대로 고구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상황.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쪽에 몰입을 했느냐라고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 류아벨 배우님이 연기하신 지수였나? 지수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봤고요. 아무튼 이 영화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영화였다라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도파민 자체는 도파민 있었잖아요. 막 고구마 보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둘이 막 연애할 때 간질간질하고 사실 저는 이 영화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이 영화 별점은 제가 4점을 줬고요. 도파민 점수는 3.5점 주겠습니다. 제 이 평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영화는 아가씨. 아가씨 이거는 뭐 바이블이지. 레즈 영화계의 바이블.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좋아했고 아가씨라는 영화를 제가 대사를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제 아가씨 틀면은 군인들 이렇게 핫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마지막에 그런 장면까지 이미 오는 소리까지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영화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봤고 제가 그 각본집도 샀고 그 나오는 모든 굿즈를 사서 제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아가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안타까웠던 이게 워낙 좋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혹평을 하자면 박찬욱 감독님이 영상을 되게 예쁘게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살짝 대칭에 너무 집착을 하신 나머지 마지막 섹스 씬에서 그런 걸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 장면이 저는 다른 장면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은방울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어디 막 올라가가지고 그 장면은 조금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도파민으로는 이거 5점이라고 봐요.
도파민만으로가 아니라 제가 요거 아마 5점 줬을 거예요. 4.5점이네. 영화 점수는 4.5점을 줬고 제가 도파민 점수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우천사. 요거는 제가 전주에 가서 본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나온 김에 영화제에서 본 영화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천사 먼저 이거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잘 모르는데 개봉하기 전에 영화제에서 공개하는 영화들은 이게 완성판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개봉판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배우분이 박수현 배우님이랑 이유미 배우님이 나오는데 먼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하려면 영화가 사실 러닝타임이 2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 이제 극장 개봉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연성 부분에서 살짝 아쉬웠다. 그런데 한국 영화 중에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면은 한번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도파민 점수는 4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폭설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것도 전주에서 봤어요. 이거는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소희님이랑 한혜인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인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겪어내는 게 사랑. 불친절하다기에는 공백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고 유치하다기엔 여자들이 유치한 사랑 좀 할 수도 있지 뭐. 맞아, 이 영화가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되게 뚝뚝 끊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사람이 사실 야심작을 뭔가 할 때 예를 들어 작품을 만든다, 뭔가를 만든다 했을 때 야심작이면 이거 난 잘 만들어야겠다 싶으면은 막 여기다가 막 진짜 온갖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막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덕지덕지 이렇게 막 온갖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 넣었는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근데 그 과정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 작품을 너무 많이 보면은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 너무 덜어내다 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덜어낸 게 아닐까? 좀 덜 덜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개봉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덜 덜어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영화 저는 사실 한소희 배우님의 스크린 데뷔작이죠? 제가 알기로 한소희 배우님의 스크린 데뷔작이신데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 영화도 개봉하면은 꼭 한번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점수는 이거 몇 점 줘야 될까? 도파민 점수도 3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편인데 요거 한번 꼭 보아주셨으면 해요. 요거 제가 전주에서 본 영화거든요. 여기 왓챠에 있어요. 근데 요게 나들이라는 작품, 나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좋았던 이유는 중년 커플 이야기예요. 50대의 오래된 중년 커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막 둘이 결혼까지 결혼을 못하지만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았고 사이도 되게 좋으신. 근데 이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막 멀리 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년 레즈 부부가. 전 부부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막 커밍아웃을 했다가 가족들이랑 연이 끊긴 그런 사람인데 부고 소식을 듣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재밌고 이 영화는 진짜 짧게 만든 게 약간 아쉬울 정도로 이건 더 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영화 점수는 4점을 줬고 도파민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그 뭐랄까 이렇게 안정된 중년 커플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막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영화가 되게 좋다. 영화가 나들이는 도파민 점수는 2점을 드리겠어요. 도파민은 뭐 그렇게 있진 않았다. 근데 되게 영화는 좋다. 요거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화로 요것도 단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요것도 왓챠에 있는 작품인데 37분짜리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소재죠. 선생님과 학생 그건데 이제 선생님과 학생인데 학생이 옛날에 선생님을 약간 짝사랑했다가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문화센터 같은 거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했나 아무튼 그때 그만뒀었나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배우러 온 선생님을 우연히 제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이제 뭐 엄마와 딸의 관계, 여성 간의 연대 뭐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뭐 괜찮았어요. 이 영화 제가 평가는 3점을 줬는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푸시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도파민이 그렇게 있진 않았다. 영화 자체는 좋아요. 도파민 점수는 제가 1.5점 드리겠습니다. 1.5점. 1.5점. 도파민 점수 제가 1.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과 학생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뭐랄까 선생님과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요거 근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무튼 도파민이 그렇게 막 저에게는 도파민 영화는 아니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내가 누워있을 때 이 영화는 장편 영화인데 이것도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봤어요. 작년에 참 거기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세 명이 이게 자매인가 친구인가? 근데 막 각자의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세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뭐 레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랬기 때문에 뭐 요것도 뭐 도파민은 없었다. 영화는 뭐 그렇다 치고 도파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요것도 도파민 점수 1점.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이제 해외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녀가 소녀에게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봤는데 2017년 일본 영화예요. 이거 댓글을 먼저 좀 보자면 아니야 댓글 보지 말자.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트리거 요소가 있어요. 좀 막 피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런 게 힘드시면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약간 감독님께서 이와이 슌지 영화를 보고 많이 영향을 받은 느낌? 일본 영화라서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영상의 분위기라던가 이와이 슌지 감독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고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랬고 이거 내가 좀 괴상했어. 괴상한 영화였어요. 막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좀 괴상했다. 이 영화 제가 영화 점수는 2.5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2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가올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가올 세상 일단 제가
이런 서양 쪽에 시대극을 잘 못 봐요. 왜냐면은 개념이 없거든요. 이 시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야 영화에 더 몰입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봐왔더라면 모를 텐데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배척하고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배경이 19세기 중반 미국 이야기인데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막 가정폭력을 하는 그런 남편이 있고 뭐 한쪽이 뭐 어쨌더라 했는데 이제 그 두 부부가 이렇게 교류를 서로 하는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여자 아내들 둘이서 좀 약간 눈이 맞은 그런 영화였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바네사 커비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예뻐요. 예쁘셔요. 뭐라는 거야. 요거 근데 도파민이 사실 괜찮았어요. 저 이 영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싫어하는 거, 그 뻔한 거 뭐 현실의 벽에 가로. 근데 요거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요거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는 것도 이상했겠죠. 네, 아무튼 현실에 가로막히는 뭐 그런 이야기라서 막 도망가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감성이라서 물론 또 이게 시대극이라서 더 그랬고 뭐 남편들이 있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런 감성이라서 약간 도파민이 이렇게 가다가 퓨 하고 식었다. 그래서 영화 점수는 3점을 줬는데 도파민 점수는 요거 2.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르. 약간 해외 영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해외는 이제 어떠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나? 이게 퀴어 영화라는 게 한 장르가 아닌 그저 한 영화의 캐릭터가 또는 주인공이 퀴어일 뿐인 경우.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사랑에 중점이 맞춰지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도파민은 없는 이게 퀴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타르는 그 주인공이 그 우리의 또 통령 케이트 블란쳇님이 지휘자인데 되게 야망 있는 지휘자셨었어요. 야망이 있다고 성공한 지휘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레즈였을 뿐이지 이게 뭐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좋았지만 제가 영화 평가는 3.5점을 줬는데 도파민은 없었다고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 점수 0.5점 0.5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퀴어의 존재에 대한 그 발전, 방향은 이 방향을 제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아직 퀴어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도파민 터지는 퀴어 영화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게 살짝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플릭스 영화예요, 이거. 두리벤지. 그리고 이 영화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두 리벤지하고 북스마트라는 영화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두 개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든 되게 너무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평등을 추구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양하게 다 쓰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이 항상 다 비슷하고 결말이 항상 다 비슷하고 해서 두리벤지랑 북스마트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그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비슷하고 이게 물론 근데 뭐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분위기가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영화를 봤는데 한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뭐 요 둘 다 도파민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양산형 그런 걸 보면은 뭐 다 그냥 무난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영화 점수는 좀 낮게 줬는데 도파민은 북스마트 쪽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도파민은 북스마트가 3점, 두리벤지가 2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의 시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영화 무려 1961년도 영화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흑백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퀴어 영화인 것 같아. 퀴어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퀴어 영화의 클래식. 1961년도에 나온. 이건 무려 우리 엄마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일단 이건 대단한 영화죠. 일단 되게 옛날 영화라고 해서 지루할 것 같은데 전혀 지루함이 없고 그 시절 감성 그런 거 뭐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랑은 너무 멀잖아요. 1961년이 이거는 근데 또 시대극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 시대에 만든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것도 사실 이게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 카렌이라는 캐릭터가 짝사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또 주도 아닌데 주는 마사랑 카렌이 있는데 이제 같은 기숙사 선생님인가? 뭐 선생님과 사감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있는데 막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이상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사귄다, 뭐 여자끼리 연애를 한다. 그래가지고 막 좀 핍박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요 영화는 제가 싫어하는 그 현실의 벽. 근데 이거는 둘이 진짜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막 되게 핍박당하는 내용 제가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보셔요 한번. 이게 도파민은 솔직히 0점이에요. 도파민 0점. 근데 이거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거는 가치 있는 영화다. 볼만한 레즈라면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다. 이거는 제가 영화는 4점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도파민 점수는 0점이었다. 우연과 상상. 이것도 일본 영화죠. 우연과 상상은 이것도 왓챠에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도파민은 별로 없었다. 이게 감독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감독의 영화가 머리에 안 남는 병이 있어요. 이 감독님은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감독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의 머리에는 잘 안 남더라고요. 보고 나면은 다음날 까먹어. 뭔 내용이었지? 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평가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소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소녀라는 이거 홍콩 작품인데 제가 또 병이 있어요.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봐야 되는 성격이긴 한데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영어랑 일본어로 된 작품이 아니면 찍어 먹어보지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자막을 잘 못 읽거든요. 물론 자막이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가끔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언어를 잘 못할 때는 그래서 홍콩이면은 제가 그 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잘 그쪽 중화권 영화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학교 학생들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현실에 부딪히고 뭐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게 좀 아쉬웠긴 했지만 이 영화는 도파민도 괜찮았고 일단 그리고 중화권은 항상 배우분들이 예쁘시잖아요. 근데 한 배우님이 약간 고등학생 비주얼은 아니셨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도파민도 괜찮았고 저는 3.5점 줬거든요. 도파민 점수는 3점. 그리고 녹야 이제 드디어 그 대망의 그린라이트 이거는 작년에 개봉했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없었다 보니까 그 유튜브로 구매를 해서 봤는데 요 영화는 판빙빙 근데 이게 한국 영화 아니잖아요? 감독님이 중국 분이신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영화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한국말이 분명 왜 다들 한국말을 하는데, 물론 판빙빙 배우님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게 당연해요. 대사라던가. 왜냐면 중국인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인 역할이 아니라. 아무튼 한국인이 아닌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툰 게 당연하고 한국어가 부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게 그 감독님이 각본을 중국말로 쓰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하는 한국어가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묘하게, 물론 문법에는 다 맞고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몰입하기가 힘들었던 점.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판빙빙 배우님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말을 하는 판빙빙 배우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된다. 도파민도 뭐 괴식인가? 이게 이 평가가 많이 갈리던데 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영화 점수는 2.5점을 줬는데 이거 도파민 점수는 진짜 오직 하나, 판빙빙 배우님의 한국말, 이걸로 저는 2.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할 작품은 베네데타라는 작품이거든요. 베네데타. 이것도 영어 작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어였나? 이거 되게 야했고, 일단. 이 영화 막 그렇잖아요. 막 성모 마리아 상을, 모르겠어요. 이 영화 진짜 좋았는데 안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할게요. 좋았는데 안 좋았다. 이 영화 점수는 3점을 줬는데, 이 영화 약간 되게 좋았는데 체한 느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 이건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막, 뭐랄까, 막장 영화라고 할게요. 이 도파민 점수 평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야, 모르겠어. 이 도파민 몇 점 줘야 돼? 이거는 뭐 누구한테 보라 마라 평가도 하기가 힘든, 개인적으로도 평가가 하기 힘든, 이건 진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 그런 영화예요. 좋은데 되게 싫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몬스터, 이거 잘못 먹으면 체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뭐 왓챠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는데, 샤를리즈 테론 배우가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실화 바탕인가? 실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사랑을 위해서 살인도. 근데 이제 이게 도파민은 절대 없는, 도파민 점수는 제가 0.5점을 드리겠어요. 이 영화 자체는 전 이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이 영화 4.5점 줬는데, 이거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파민을 기대하고 볼 영화는 절대 아니다. 그냥 이 영화를 보시려면, 물론 샤를리즈 테론이 레즈로 나오시지만 그걸 위해서 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 영화는 그랜마라는 영화예요. 그랜마, 이게 약간 할머니랑 손녀랑 만나가지고 같이 막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돈 이렇게 막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도파민 점수 0점이에요. 근데 영화 자체는 좋았다. 3.5점을 줬거든요. 그리고 델마. 이름은 델마와 루이스의 델마이지만 이 델마는 전혀 델마와 루이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델마라는 영화도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죠. 이건 약간 이것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도파민은 없었어요. 근데 영화 자체는 괜찮았다. 영화는 제가 3점 평가를 했고, 이게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서, 퀴어 영화라서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제가 느낀 도파민은 0.5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저의 대망의 DEBS. 이거 다들 아시죠? 2004년 영화인데 미국의 약간 하이틴 그런 느낌의 영화예요. 근데 이게
좀 2004년 감성이에요. 2004년 감성이고 4명이서 이제 여자애들이 막 엄청 이제 핫걸들, 또 배우들도 되게 유명해요. 막 데보나 호키 나오고 사라 포스터, 조다나 포스터.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인의 섹시한 티네이지 걸 에이미, 맥스, 도미닉, 그리고 자넷은 이제 걔네들이 어떤 비밀 기관에서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뭐를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빌런이 하나 나오는데 빌런이랑 싸워야 돼. 근데 이 빌런도 되게 이런 감성의 B급이라고나 할까요? B급 감성답게 되게 허술하고 뭔가 좀 허술해요. 범죄의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허술한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한 그 비밀 조직 요원의 한 명이랑 빌런이랑 약간 눈이 맞는 거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게 제가 이게 퀴어 영화인지 모르고 부모님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해가지고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야, 둘이 막 그거 하기도 전에 껐던 것 같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아우 하면서 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는데 아무튼 요거는 예상치 못하게 당했다고 해야 되나? 목격? 예상치 못하게 만난 퀴어 영화였기 때문에 되게 도파민이 2배가 되었던 것 같고, B급 영화답게 B급 영화 뭐 막장 이런 게 재밌는 법이잖아요. 이게 되게 그 도파민이 아주 괜찮았어요. 영화도 제가 3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주 상반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섹스에 미치는 영향. 이 영화는 뭘까? 이 영화는 코멘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도파민 점수는 0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영화는 대망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제목이 맞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 평가가 많이 갈려요. 이거는 되게 지루해서 졸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끔 느끼는 부분이 개연성이 부족한 거에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뭐냐면은 가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둘이 만나는 건 좋은데 좀 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관객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랄까? 둘이 만나서 뭔가 약간의 긴장감을 이제 그래도 느끼겠죠, 제가? 관객들이?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졌대. 그러면은 저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너 혼자 뭐야, 왜 니네끼리만 사겨? 나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거기에 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영화라는 게 같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같이 두근두근 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개연성이 되게 아쉬운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셀린 시아마 감독이 그런 걸 진짜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몰입력도 대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누구는 잤다지만 저는 이거를 처음 볼 때부터, 저는 보통 처음 보는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처음 볼 때부터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시대극인데 프랑스의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가슴팍이 이렇게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막 설렐 때, 이제 사랑을 느낄 때, 긴장감을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막 이 사람이 막 여기를 막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 긴장감을 느낄 때.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해요.
막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볼 때 막 나도 같이 막 나도 모르게 막 같이 막 두근두근 되고 사랑에 빠지고 그 눈빛 그리고 그 둘 간격에 흐르는 그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밀한 연출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님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셀린 시아마 감독님과 그 배우 아델 에넬 배우님의 서사죠. 이 부분을 모르신 채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파는 입장에서 셀 파는 입장에서 서사를 모르고 보시면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사귀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헤어졌어요. 이거 뭐 정확히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헤어지면서 만든 영화인지 헤어진 후에 만든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헤어지는 시기에 만든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그걸 알고 보면은 이 영화가 그 둘 사이의 서사를 담고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을 너무 못하네. 처음에 이제 그 화가가 초상화를 한번 그렸다가 그 피사체가 이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그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당하고 그거를 찢어버리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지워버리고 두 번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배우님이랑 장편 영화를 한 게 두 번째예요. 단편 영화는 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그렸던 영화가 첫 번째로 같이 했던 작품. 아마 이게 첫 번째로 같이 했던 작품이 워터릴리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퀴어 영화고 이게 이 타초상이 개봉하기 10여 년 전에 개봉을 한 작품인 걸 보면은 아마 이 작품을 찍으면서 서로 알게 돼서 만나게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크리피하다. 너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튼 요게 첫 번째로 그렸던 이제 그 화가가 첫 번째로 그렸던 초상화가 첫 번째 그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리는 거는 이제 되게 이 진짜 사람을 진짜 잘 담아내서 그렸잖아요. 그게 지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유가 저는 너무 좋았고 이거를 제가 막 GV도 가고 그랬었는데 GV를 간 게 아니라 유튜브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초상을 보면서 엘로이즈를 아델 에넬 배우 그대로를 나타낸 그 캐릭터고 그러니까 화가를 그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그 둘의 그 더 약간 그 서사를 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다. 말이 너무 안 나와요. 말이 너무 안 나와서 미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꼭 봐달라실라. 봐다실라. 보셔달라라는 말입니다. 요거 제가 논문을 써놨거든요. 요거를 다 공유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 영상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요 영화 진짜 좋았고 도파민 점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5점 주고 영화 점수도 5점을 줬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음 영화. 요 영화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요 영화는 블루밍턴이라는 영화입니다. 블루밍턴 요거는 제가 아마 거의 진짜 처음 본 영화일 거예요. 처음 본 레즈 영화. 이걸 어떻게 보게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이게 바로 그 학생과 섹시 교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필독도서. 퀴어 영화 필독도서. 근데 본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배우 둘 나이가 1살 차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이거를 근데 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이 영화도 여러 번 봤긴 했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액면가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너무 어려 보여요. 학생이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요 배우 두 분이서 한 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다. 요거는 영화 점수는 제가 4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에는 행복이 요거 해피스트 시즌. 요 영화 1점 줬네? 이거 너무 배신감을 크게 느낀 영화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점을 줘버렸습니다. 이게 맥켄지 데이비스랑 크리스티안 스튜어트 그 레즈계의 양대 산맥 물론 레즈계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레즈픽 양대 산맥 배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요거는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이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요 영화는 보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역사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약간 배꼽 냄새 만든 느낌처럼 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면서 계속 보는. 맞아, 이게 막 도둑으로 몰리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심지어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날 초대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나를 친구로 소개를 해요. 근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약간 고아 친구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막 여자친구 가족들이 막 나를 고아로 몰고 아무튼 막 거기다가 여자친구는 날 두고 옛사랑을 만나러 가고 옛사랑 남자 괄호치고 남자를 만나러 가고 그런 막 약간 크리스티안 스튜어트의 순환시대 같은 영화인데 이거는 뭘까 하는 그런 이건 진짜 도파민 점수 0점 드리겠습니다. 도파민 점수 0점에 이거는 영화 점수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비슷한 시기에 봤던 건데 라이드 오어 다이 이거 넷플릭스 영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약간 레즈 영화 클리셰 아닌가? 레즈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것도 하나의 클리셰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그 재회한 옛사랑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제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뭐 가정폭력을 했던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옛사랑을 위해서 그 남편을 막 죽이고 같이 도망가는 약간 델마 루이스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돼 도망 이야기인데 미즈하라 키코 배우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근데 사실 내용 자체로 보면 되게 도파민 터지죠. 클리셰니까. 근데 괴상하게도 막 그렇게 맛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이거는 사실 남자 감독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남자 감독의 존재감이 느껴졌던 영화? 이거 감독 남자지 약간 이런 느낌?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러브송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신기하게도 이 영화가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감독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주연 배우들이 백인들이에요. 진짜 미국 영화인데 완전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미국 영화인데 감독이 한국인이다. 좀 신기했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뭐 결혼식을 앞두고 되게 뭐 그런 거예요. 약간 전애인 관계였나? 이거 뭐 뭔가 머리에 막 오래 남지는 않았고 근데 도파민은 좀 있었으나 영화 자체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파민 점수 1.5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내추럴 우먼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이 영화 일본 영화인데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약간 뭐 옛사랑을 또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영화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옛사랑과 제외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제외인데 뭐 옛날 서사도 많이 보여주고 근데 요것도 되게 일본 영화가 좀 그런가? 남자 감독의 존재감이 좀 많이 느껴졌던 영화였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보증을 잘 못한 느낌? 이게 레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레즈를 잘 모르는 감독님이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셨나. 물론 또 여자랑 여자가 사랑하면 레즈긴 하지. 근데 이게 약간 남자의 판타지가 약간 들어간
헤테로들의 이미지 안에 있는 레즈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파민 점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반쪽의 이야기 이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2개를 봤거든요. 앨리스 우 감독님. 요 반쪽의 이야기랑 세이빙 페이스 2개밖에 없네? 요 감독님이 약간 중국계 미국인 뭐 약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세이빙 페이스가 좀 더 약간 중국계 미국인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았고, 반쪽의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덜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도파민 점수 세이빙 페이스는 2.5점을 주고 싶고, 반쪽의 이야기는 3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인가 싶은데 아무튼 요거는 한 번쯤 봐도 되지 않나. 솔직히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기억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볼만했다. 영화 점수도 3.5점을 줬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잘 나가는 그녀에게 왜 애인이 없을까? 라는 영화입니다. 요건 딱 그런 영화죠. 도파민 영화죠. 2006년 미국 영화. 2006년이라 하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영화를 볼 때, 2006년 영화를 볼 때는 그 시대를 좀 감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인 찾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뭔가 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뭐 제목대로예요. 그냥 잘 나가는 그녀에게 왜 애인이 없을까? 레즈라서. 그래서 이제 애인이 생기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게 딱 들었을 때 도파민 있지. 근데 막 이게 엄청나게 뭐 수작은 아니고 뭐 그런 정도? 2.5점, 영화 점수 2.5점 줬고 도파민 점수도 2.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바운드. 바운드 요거 그거잖아요. 워쇼스키 자매의 거의 첫 영화? 진짜 그냥 첫 영화인가? 매트릭스 만든 감독님들 그런 영화인데 요거는 1996년 작품인데 되게 톡식 되게 치명적인 레즈 2명이 나와가지고 막 범죄 스릴러 그런 건데 막 처음에 그 있잖아요. 그 막 부친데 한 명은 약간의 티브? 근데 엄청 매력 있어요. 막 먼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수리공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막 뭐를 수리해 주러 가 막 집에서. 근데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또 이글이글 눈빛 이렇게 교환하다가 뭐 그런 거죠. 사랑에 빠지고 또 아무튼 이게 주연 배우들이 둘 다 되게 매력 있고 근데 그 매력이 되게 짜릿해. 와, 약간 톡 쏘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주연 배우 둘 다 매력이 되게 짜릿한 매력이 있고 요 영화는 요거 뭐 한번 보셔도 돼요. 영화 점수는 3.5점을 줬고요. 도파민 점수는 3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도파민 점수도 3.5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암모나이트예요. 암모나이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영화가 프란시스 리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 2020년에 개봉했네요. 이 영화도 먼저 가치가 있는 게 케이트 윈슬렛 배우랑 시얼샤 로넌 배우가 나온 영화거든요. 케이트 윈슬렛 배우가 뭐 약간 일단 어떤 영국의 바닷가 마을에 사는 여성 고고학자예요. 여성 고고학자겠지. 아무튼 고고학자예요. 약간 바닷가에서 암모나이트 찾고 막 화석 찾으러 다니는 그런 고고학자인데 이제 시얼샤 로넌 배우가 어떤 귀족의 아내 그런 건데 요양차 케이트 윈슬렛의 집에서 화석 발굴하는 거를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그런 식으로 요양차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지내면서 둘이 같이 지내면서 어쩌다가 사랑이 이제 싹 트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되게 도파민도 빵빵하고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묘한 게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둘이 나이 차이가 케이트 윈슬렛 배우가 주연인데 시얼샤 로넌 배우랑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거진 그 배우들의 실제 나이가 이제 시얼샤 로넌 배우가 20살 어린데 케이트 윈슬렛 배우의 전애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바로 피오나 쇼 배우님이시죠.
누군지 모르겠다면 해리포터 이모로 나오셨고 그리고 킬링 이브에도 나오셨었죠. 그 배우가 전혜인으로 나오는데 케이트 윈슬렛 배우랑 또 피오나 쇼 배우랑 20살 차이가 위로 나요. 그러면 전혜인이랑 현혜인이랑 나이 차이가 40살이 나는 거야. 와, 이 넓은 스펙트럼. 그 부분이 되게 보면서 좀 웃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도파민의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와 하면서 봤죠. 이거 도파민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점수는 얘가 4점. 영화 점수 4점, 도파민 점수 4점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리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시대극이잖아요. 옛날 요것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가 나오는 레즈 영화는 보지 말까 봐요. 이 영화는 도파민 점수만 빠르게 말하고 지나가자면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이라는 긴 제목의 영화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게 그 동성애 치료센터 약간 그런 거예요. 클로이 모레츠가 주연인데 어떤 여자애랑 키스를 했는데 그거를 어른들한테 들켜가지고 근데 둘이 애인 사이였었던 것 같은데 얘가 약간 당했다고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클로이 모레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혼자서 동성애 치료센터에 강제로 입소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도파민 점수 2점 드리고 싶어요. 영화 점수는 2.5점을 줬고요. 그 다음 Tell It to the Bees Tell It to the Bees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1952년 스코틀랜드의 시대극이에요. 시대극. 이 영화는 2018년 영화고 어떤 아기랑 둘이 사는 싱글맘이랑 그 마을 의사 같은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영화 점수를 일단 보자면 영화 점수 2.5점 줬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도파민도 2.5점. 도파민 점수도 2.5점. 왜냐면은 요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벌이 막 붙어가지고 와 하는데 막 그걸 떼주는 그 장면이 약간 좀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편스러웠던 것 같은 느낌? 제 기억에서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좀 다 잔잔하고 잔잔했었던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위대한 뭔가 위대해 보이는 제목의 이거는 올리비아 콜먼이랑 콜맨, 레이첼 바이스, 엠마 스톤 이렇게 좀 뭐랄까 호화로운 캐스팅의 영화인데요. 이거 사실 영화 자체는 괜찮았어요. 영화 자체는 괜찮은 영화였는데 제 스타일은 살짝 아니었지만 근데 도파민으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도파민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지만 영화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험악하다고 해야 되나? 영화가? 험악해요. 약간 정병 레즈를 좋아하신다 하면 한번 볼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강한 레즈보다는 좀 병든 레즈를 좋아하거든요. 미디어로 봤을 때. 근데 요거는 왜라고 말을 해야 될까? 요거를 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요거 도파민 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1.5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클로이. 이 클로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이것도 필독도서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이거 주연이 줄리안 무어 배우님이랑 아만다 사이프리드 배우님이 나오셔요. 무려 벌써 호화롭지 않나요? 줄리안 무어 배우가 유부녀예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애도 되게 커요.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요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연하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줄리안 무어가 고용을 해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네, 줄리안 무어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고용해서 그 꼬리를 잡으려고 약간 그런 거를 시키는 걸로 고용을 하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제 줄리안 무어에게 집착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짜릿하고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 제가 영화 점수는 4.5점을 줬고, 그냥 요게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어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영화에 4.5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제가 5점을 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네, 여기까지. 저는 그렇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디서비디언스라는 영화인데, 아우, 이 영화 이 영화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 무려 레이첼 메가담스, 그 어바웃 타임 노트북의 레이첼 메가담스와 레이첼 바이스, 그 영화 뭐야, 미이라, 콘스탄틴, 그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두 배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영화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지.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맥켄지 데이비스를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근데 더 클래식한 버전, 근본 버전. 너무 좋은 캐스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봤겠죠? 근데 이게 막 시대극도 아닌가? 아무튼 뭔가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유대인 사회, 유대인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 좀 기대하고 봤다가 속이 막 쓰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영화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분위기고 너무 시컴시컴 어둑어둑한 분위기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거를 둘이서 키스를 하는 씬이 있는데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침이 오고 가는, 근데 그게 이제 공기와 함께 입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다. 요거는 이건 내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도파민 점수만 말하자면 도파민 점수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어서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 돼. 다음 영화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요것도 뭐 필독도서 같은 영화죠. 이 영화는 2013년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도 사실 저한테는 연애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델이었나? 그 학생 어린 친구. 이게 막 자기의 성장 그런 거였잖아요. 고등학생 막 첫사랑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이렇게 막 헤매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애담과 비슷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 아무튼 그 디서비디언스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너무 트라우마가 건드려졌어요. 이 영화는 사실 이 영화도 여러 번 봤죠? 근데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일단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3시간짜리 영화였나?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좀 지루했고,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이 영화도 아직도 내 꿈을 꿔 요거처럼 좋은 대사가 하나 있죠. 막 헤어지고 나서 재회했을 때 한 말이 엠마가 너에게는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대사가 진짜 좋아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고, 이거는 누구랑 헤어질 때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너에게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그냥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진 전 연인들에게는 누구라도 아무리 짧게 사귀었든 너에겐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맞는 말. 진짜 요 대사 한 줄 남은 영화예요. 나중에 터진 논란도 있었고, 감독의 논란. 그 영화 자체도 사실 제 스타일 좀 별로 아니었어요. 2.5점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도파민 점수는 그래도 이 영화의 도파민 점수 2.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이 영화 좀 묘한 영화예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 제가 영화 점수를 5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을 봤어요. 근데 항상 여러 번 봤던 이유가 이 영화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용이 뭐였지? 분명 무슨 레즈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 단 한 장면 기억나요. 뭐 이렇게 막 등에서 막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돋아나던 그런 장면 같은 거 기억나는데 기억이 그냥 보고 나면 까먹어. 이 영화 근데 막 진짜 좋아요. 또 다시 보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한동안 블랙스완 생각만 하고, 근데 또 지나면은 이런 느낌. 도파민도 괜찮았던 것 같아. 도파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치만 엄청 좋았던 건 기억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스릴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서우시려나? 아무튼 다음 영화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인데요. 멀홀랜드 드라이브 이 영화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영화인데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이 실험 영화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화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5번 정도 봤는데 아직도 뭐랄까 아직도 이해를 다 못하는 느낌? 앞으로 5번을 더 봐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 5번이고 100번이고 더 봐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 않을까라는 느낌? 이해하기를 포기했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 나오미 와츠 배우가 나오거든요. 나오미 와츠 배우가 뭘로 유명하더라? 킹콩 아닌가요? 킹콩에 그 아름답게 나왔던 나오미 와츠 배우가 나오시는 작품인데 영화는 제가 5점을 줬는데 이거 도파민 개인적으로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개연성 있게 물론 이 영화가 개연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봐서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미 와츠의 상대 역으로 나오시는 배우분이 되게 매력 있고 되게 섹시해요. 그게 좋고 도파민 점수는 주관적으로 요거 도파민 점수 5점이거든요. 이건 사실 저는 여러 번 봐서 이제 서사를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한 번 봐서는 살짝 힘들었고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하면 해요. 이해를 이렇게 큰 거는 하는데 이제 세세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번을 봐야 했고 제가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5점을 주겠습니다. 도파민 점수. 제가 이 영화 정말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타오른 여인의 초상과 함께. 다음 영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립반 윙클의 신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유명하잖아요.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영화인데 이게 문제는 영화 자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5점을 줬는데 도파민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러닝타임이 3시간 엄청 긴 영화인데 아가씨가 뭐 1부, 2부, 3부가 있었듯이 이것도 약간 부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이게 도파민이 없다. 그냥 메말랐다. 없어요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도파민을 느끼시려면.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도파민 점수로 하자면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와 떠나서. 영화가 좋았지 도파민이 막 사실 저는 도파민 쪽으로 괜찮았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3.5점 주겠습니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결정해 보세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보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작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영화는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캐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 일단 뭐 4.5점 평가를 했고 뭐 요거는 말해 뭐해 아닙니까? 개념 원리 같은 영화랄까? 그냥 너무 좋죠.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인데 뭐 루니 마라의 그 순수한 캐롤이 테레즈를 완전 애 보듯이 보잖아요. 와 저렇게 당하고 싶다. 되게 예뻐하고 진짜 이건 연상연하의 정석이 아닌가. 저렇게 연상한테 예쁨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죠. 도파민은 이거는 거기서 폭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도파민 폭발 그 모먼트를 뽑아보자면 당연히 이건 도파민 점수 5점이고 폭발 모먼트는 이제 루니마라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대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호텔에서. 근데 케이트 블란쳇이 샤워를 딱 하고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쓱 푸는 장면. 거기가 그 도파민의 최고조의 장면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네, 도파민 점수 5점. 이렇게 영화를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막 레즈 영화하면 허위매물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기억에 안 남는 영화가 대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모든 영화를 다 짚고 싶었다 보니 제가 이야기했던 영화들 중에서 도파민 점수 2.5점이 넘는 영화는 저는 추천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파민 분야에서. 물론 2.5점이 안 되는 영화 중에서도 영화 자체의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영화가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퀴어 영화가 아닌데 인물들 간에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퀴어 영화처럼 즐기게 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진짜 여자와 여자 간의 우정을 다룬 내용인데, 그 둘 사이의 묘한 텐션과 보면서 내내 이거 퀴어 영화인가? 했는데 뭐 끝까지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영화가 있고, 그 다음은 툴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자면 둘이 사귈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둘이 그래서 사랑은 언제 해? 약간 이런 느낌? 둘이 사랑하는 사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고. 또 하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것도 되게 케미가 좋다 보니까 배우들 간에 둘이 사랑은 언제 해? 약간 이런 느낌? 뭐 처음 만나는 자유. 이것도 그랬고. 실제로 처음 만나는 자유는 키스씬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더욱 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문영. 이거 단편인데 김태리 배우님 나오셨던 단편이거든요. 이것도 키스씬이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케미는 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키스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여줘 제니퍼도 그랬어요. 이거는 케미도 좋고 키스씬도 있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우정이라서 너무 우정이었던. 그리고 어른들은 몰라요도 똑같이 너무 우정이었던. 근데 케미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야 써니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옳은 방향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혼자서 그냥 상상 많이 했어요. 누구랑 누구 사귀는 상상 되게 많이 했던 영화입니다. 써니. 그런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인가요? 저만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인데 케미가 아주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봤다 하는 소개 개념으로 한 거였고, 다음 컨텐츠는 아마 드라마 분야에 대해서, 또 드라마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드라마 쪽은 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고 기억에 안 남는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가는 조금 곤욕이었어요, 사실. 기억에 안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본 컨텐츠들을 다 소개를 하고 나면은 뭐 앞으로도 준비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왔던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